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할입니다. 관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원고의 주소는 맨 끝에 보니까 관할이 있는 법원을 모두 골라라. 이 중에서 골라라. 원고의 주소는 서초구. 보기가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저기다. 원고는 용산구가 주소인 P구. 다 관할이죠. 그죠? 보겠습니다. 그죠?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고의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피고한테 맞아서 다쳤다. 행위지다. 불법 행위지. 그죠?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고가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취업비, 지급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려 한다. 관할이 있는 법원을 모두 골라보시오. 예. 서초구라면 중앙지법, 용산구라면 서부지방법원, 영등포구라면 남부, 수원시라면 수원지방법원. 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보기를 보니까 4개 중에서 하나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 빼면은 답지가 딱 골라집니다. 그죠? 첫 번째, 원고의 주소지가 되느냐? 해설에 써 있지만 원고의 주소지는 됩니다. 우리 민법상 지참채무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채무를 이행하는 지참채무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을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지참채무 원칙이기 때문에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원고의 주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소지 되고요. 그 다음 피고의 주소지, 민소법상 원칙이 피고의 보통재판적 하면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에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러니까 용산구가 피고의 주소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불법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영등포구라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을 뺀 요 3개, 중앙지법, 서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관할을 골라내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다음 보십시다. 또 임의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지문을 먼저 체크하고 봅시다.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 전이면 상소로 다툴 수 있고, 맞습니다. 그죠? 확정 후이면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요 지문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재심은 안 된다. 왜? 재심 사유는 엄격한 법정주의, 재심 사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속관할 위반은 재심 사유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관할 위반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다. 요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예, 답지문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보십시다. 임의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한 경우에는 흠이 치유되므로 관할 위반을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그렇다. 2번,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할 원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이에 대한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임의관할은 그렇다. 그 다음 4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는 소재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이러한 전속관할은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다. 민소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간
없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죠? 1번 보시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전속관할은 그렇지만 임의관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임의관할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 상고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이 밝혀진 경우에 원심 파기, 2심 판결 취소,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게 옳은 문장이고요. 예.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해설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3번 임의관할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 일을 제기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을 계속한 후 판결을 하였다면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임의관할에서는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전속관할의 경우 합의관할이 발생할 수 없으나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할 수 있다.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은 전속관할의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4번 전속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부터 보십시다. 예.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직권조사상이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임의관할에 관해서는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발생한다. 맞다. 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죠?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확정 후에도 당사자는 그 판결에 관한 위반을 이유로 재심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나오죠. 그죠? 전속관할 위반했을 때 재심 사유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4번 임의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1번 전속관할 위반이나 임의관할 위반이나 모두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동일하나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은 관할 위반 이유로 한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속관할 위반과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 재판권 분담은 관할이 아니죠. 이거죠. 사건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로 되는 것이지만 재판권 분담은 단독판사 사이에 사건 배당 확정 후에 차고 배당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재정 합의 결정이나 재정 단독 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으로 그러니까 결정으로 재판의 형식인 결정으로 정하겠죠. 그죠? 재판으로 정한다 해서 재정이라고 그래. 재판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재정 합의 결정. 재판으로 단독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을 재정 단독 결정이라고 합니다. 있는 경우는 이송이 아니라 이때는 재배당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차고 배당이 밝혀진 경우 재배당. 이 관할 위반이라 이송을 하는 거지. 관할의 문제가 아닐 때는 배당이 잘못됐으니 재배당으로 해라. 좀 후미진 곳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 다 그렇습니다. 3번. 시군법원은 자신이 한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소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판결에 대한 제3자 이의소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시군법원에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요거는 당사자 둘이잖아. 그죠?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집행해서, 집행이 들어왔을 때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 이의소. 당사자가 둘이야. 근데 제3자 이의소는 뭡니까? 당사자가 3명 이상이 되죠. 그죠? 제3자가 이의를 하는 거니까. 복잡한 사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시군법원이 지판결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 할 수 있지만, 제3자 이의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이것도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가질 수 없다. 맞다. 4번이 틀렸다는데, 카드 회사에서 할부 거래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가 전속 관할이므로, 여기까지 맞아. 그죠?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카드 회사의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제기된 소는 항상 관할 위반이 된다. 그렇지 않다. 쭉 여기는 해설을 한번 보십시다. 할부 거래라도 영업에 관한 채무일 경우에는 영업소만이 이행지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부분이 틀린 거다. 그죠? 항상 관할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업에 관한 채무일 경우에는 영업소만이 의무 이행지가 된다. 근데 카드 회사는 거의 다 영업에 관한 채무죠. 그죠? 보십시다. 사물 관할. 사물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좋다. 1번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소송 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이므로 맞아. 그죠?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그건 5천만 원이야. 맞아. 그거는 단독이 아니라 합의라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정리하시죠.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은 얼마가 되든지 단독이다. 얼마가 되든지 단독이다. 그 다음 지방법원 판사의 제척기피 사건은 무조건 합의다. 그 다음 단독 중에서 선례와 판례가 없는 사건, 그때는 재정 합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재판으로 정하는 재판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정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옳지 않은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벌써 이것도 틀렸다. 그죠? 현재로서는 이것도 답이 됩니다. 그죠? 개정이 됐어. 3천만 원이죠. 그죠? 3천만 원으로 2017년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의도는, 출제자의 의도는 요걸 답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걸 답으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1번도 만약에 3천만 원을 고친다면 저게 맞는 지문이 되고, 안 고치려면 저것도 답이다 이거죠. 옳지 않죠. 그죠? 초과하지 않는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표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랬어. 그죠? 그럼 3천만 원은 소액일까요? 아닐까요? 초과하지 않잖아. 3천만 원은.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구분할 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소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전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한다. 그렇다. 2번.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 이상의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요 이상이 틀린 거예요. 이상이 아니라 초가 초. 이상이라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그 해당 점을 포함한다는 것을 요렇게 가면 이상, 요 포함하여 요쪽으로 가면 이하, 그죠? 이 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초과, 이쪽으로 가는 것은 미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상이라는 것은 그 해당 점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는 2억 원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이래야 돼. 초과하고 이상을 구분하셔야 된다. 다음 3번. 수표 무조건 단독이다. 4번. 소송 목적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 취지 확정 당시 1억 원 초과 민사소송 사건의 판결된 항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그렇다. 그 다음 합의부 사건이 아닌 것은 보십시다. 재산권상서로서 소송 목적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 저건 합의부라고 그랬죠. 그죠? 속가는 5천이지만 합의부다. 그 다음 개인이 아닌 뭐겠습니까? 법인이라는 얘기죠. 법인회생, 법인 파상, 합의부. 그 다음 제척 기피 사건, 합의부. 그런데 목적의 값이, 소송 목적의 값이 1억 원 초과하는 근무자의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배 청구 및 손배 청구, 이것은 합의부 사건이 아니라 단독 사건이다. 요 단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은 단독 사건이다. 맞습니다. (4번)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부터 쭉 보십시다.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청구가 단독 판사의 심판 사건에 속하더라도 합산가액이 2억 원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2번 해고 무효 확인서의 소송 목적의 값은 5천이지만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통신 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다.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 3번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관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의 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 그때는 이송을 하지 않고 각하하더라. 익혀둡시다. 처음 나온 지문인데, 그 다음 4번 지문을 찬찬히 한번 봅시다.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외사건 범위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소는 시군법원 관할이고 맞고,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그죠?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는 같은 법원 내 소액재판부가 아니라 이건 단독이다. 예, 요거는 단독으로 돌아간다. 좋습니다. 단독 판사의 관할. 좋습니다. 사물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최고가인 9천만 원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는 갑이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저게 뭐겠습니까? 9천만 원이 속가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재산권상의 소로서 속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즉 속가가 5천만 원으로 치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저 사건이 저게 함정이죠. 그죠? 속가가 9천만 원 아니냐? 아니다. 재산권에서로서 속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때는 소송물 가액을 5천만 원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로 한다. 그 다음 2번 죄책기피 사건은 단독 아니죠. 그죠? 그 다음 3번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해 새마을금고 금융기관이죠. 그죠?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사건은 단독이다. 사건이 간단하니까. 그죠? 어음수표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경우 정형적이고 반복된 거래로 인하여 사건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송물 가액과 상관없이 다 단독 사건이다. 네. 4번 단독 판사가 전화자 1심으로 판결한 소유권 이전 듣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 목적의 값이 9천만 원인 경우 중앙지법 합의부가 심판한다? 그거 아니죠. 그죠? 옳은 것을 골랐다니까. 소송 목적의 값이 9천만 원이야. 이건 아무 상관없어. 그죠?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등법원이 아니라, 예, 고등법원이 아니라 합의부다 그 말이에요. 2억 원이 초과되면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심판하지만 9천만 원이니까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법 합의부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너무 급하게 온, 네, 너무 진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초반인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걸 몇 시간 만에 끝내야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급하게 달린 것 같습니다. 보십시다. 소송 이제부터는 속가입니다. 속가. 산정 시기.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의 서로서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도 소송 목적의 값은 합산함이 원칙이다. 그렇다. 맞다. 그 다음 부동산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여 내지 임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여 등은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대청구라고 한다. 그죠? 부대청구는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더라. 그 다음 3번 지문도 점포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경우에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소와 반소가 목적이 소송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반소장에는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 목적물 값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보한다. 그렇다. 그 다음 4번 병합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 계산에 있어서 합산, 흡수, 불산입 등의 원칙은 병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더라면 별개의 소장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별개의 소장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1번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시에 청구 금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 계산함이 원칙이다. 그렇다. 이게 소가의 의의죠. 의의. 그죠?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장의 청구 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이게 소가의 의의다. 의. 그 다음 3번 한 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이 지나지 않을 때에는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주된 청구의 가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중에 다액인 이것을 소가로 한다. 두 중에 비교하여 다액. 그 다음 양수금 청구에 있어서 원금과 함께 청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부대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3번 인지사무에 관한 다음 선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할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해야 하나 이에 불응하여도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는 없다. 왜? 소장각하 명령을 해야 되지 원심을 그죠? 그 다음 2번 당사자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 인지의 송달료로 납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원이 소장을 각하한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한 후 전문 있죠. 그죠?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각하 명령 전에 인지를 납부했음을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 그렇다. 다음 과운합절차구나. 다음 3번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인지를 납부하여도 과운합금 반환 절차에 따라 전액 반환이 되지만 소장의 접수인이 찍힌 후에는 바로 소를 취하여도 과첩인지가 되지 않고 그때는 인지 환급 절차에 의해야 한다. 그 다음 불법 행위에 1억 5천만 원, 적극적 손해 1억, 소극적 손해 5천의 손배 청구를 한 원고가 5천만 원인데 여기 중에서 3천만 원, 소극적 손해 5천 중에서 2천만 원 취한 경우에는 인지의 환급 대상이 아니다. 여러 개의 청구에서 전부를 해야지. 그죠? 이게 지금 청구가 여러 개 아닙니까? 그죠? 손해 3개설이니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우리 소송물은 3개라는 거죠. 그죠? 3개가 들어와서 그중 하나를 전부를 했을 때 인지의 환급 대상이 되지. 이렇게 각 일부를 했을 때는 인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송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법원의 청구 취지를 감축하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한다. 그렇다. 이거구나.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 구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 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가 첩부하지 않을 이유로
각하하지 말라. 그렇다. 예. 그 다음 수익자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병합된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은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소송 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소송 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 둘 중에 비교해서 다액인 경우, 그죠? 수단인 청구에는 둘 중 다액, 그렇죠? 인 경우에는 이를 소송 목적으로 의 속가로 한다. 또 나왔다, 그죠? 금방 나온 질문이다, 그죠? 불법행위에 기하여 1억 5천, 1억 원, 5천만 원. 그 중에서 적극적, 요 중에서만 6천만 원 취한 경우에는 환급 사유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그죠? 바로 앞 문제에서 했었습니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장의 청구 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입장에서 전부 승소했을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의의다. 계속 나온다, 그죠? 2번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 신청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지급명령 신청 시의 청구 금액을 속가로 하여 계산한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소재기 후 소송 목적의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 상소심은 이심 당시의 이게 아니라 소재기 당시 애시당초 소재기 당시의 소송 목적 값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 이심 당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더라. 다음 4번 정의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인지환급 사유가 아니다. 요 질문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전자소송 동의하면 원래 인지가, 그죠? 줄죠. 근데 그거 과연 환급하느냐? 그게 아니라 종이로 벌써 소장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전자소송 동의를 했다면서요. 그죠? 이런 경우는 환급 사유가 아니다. 않는다. 맞다. 네. 6번 소송 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옳은 것은 예, 이거는 좋습니다. 일단 2번은 종이로 소장 제출한 후 비로소 요럴 때는 인지간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 하나 일단 골랐어. 그죠? 일단 1번을 봅시다.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후 기록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청구 금액을 감액하는 청구 취지 변경서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맞잖아. 그죠? 청구에 관한 소송 목적 값에 따라 인지액 계산한다. 맞는 설명인데? 그죠? 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틀렸고. 3번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 반소장에 납부할 임지액
액은 반소의 소속 목적의 값에서 소속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그죠? 동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동일한 본소의 소속 목적의 값을 공제한 나머지로 계산한다. 맞다. 소속 목적이 동일할 때 반소는 어떻게 하느냐? 반소에서 본소를 빼더라. 맞는 말입니다. 그죠?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것도 답이죠. 그죠?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여기 1번만 답이 체크되어 있는데 책에는 3번도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고 무효 확인해소의 소속 목적의 값은 5천만 100원이다. 해고 무효 확인해소 조금 전에 낙찰자 지유 확인해소 등이 뭡니까? 소속 목적, 속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그 소속 목적의 값은 5천만 원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로 한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100원이 빠져야지. 5천만 100원이 아니라 그냥 5천만 원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야, 7번. 옳은 것은 소재기 후 소속 목적물의 가치의 등락이 있더라도 이제 추가 납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인데, 그죠? 맞는 말이다. 그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과 점유권의 가액은 같다? 다르죠, 그죠? 여기 해설에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소유권의 가액은 여기 있다. 여기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 가액이고 점유권은 3분의 1이잖아. 그죠? 소속 목적의 값이 같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 청구의 소속 목적의 값은 합산한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주채무자나 보증인이나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 그죠? 중첩되는 청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그 다음 답은 이거다. 지연손해금 청구가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 그 값을 부대 목적은 합산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8번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전속 관할에 대한 관할 합의의 약정 내지 약관은 유효하다. 전속 관할은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임의 관할에 대해서 관할 합의의 약정 합의 관할이 생기고 한다는 것이지 전속 관할은 그게 안 되더라. 2번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더라도 각각의 청구가 단독 판사의 심판 사건에 속하는 경우 합산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도 단독 판사의 심판 사건이 된다? 그게 아니야. 2억 원으로 하고 싶은 거지. 그죠? 2억 원을 초과하면 단독이 아니라 합의.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 문장을 지문을 저렇게 꼬아 놓은 거예요. 그죠? 2억 원 초과하면 합의로 하더라. 좋다. 그럼 이 시험은 고등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3번. 하나의 소로 여러 개 피고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경우에 모든 피고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관련 재판적. 해설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관련 재판적. 신서 조문인데 모든 피고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는 관련 재판적. 이겁니다. 25조.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는 경우는 2조 내지 24조 이 관할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 이항에 보니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하여 객관적 병합에 관련 재판적을 주관적 병합에 준용하니 준용 범위는 65조 전문. 나중에 공동소송 가면 다시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준용한다 해가지고 객관적 병합만 알아도 이 지문을 풀겠다. 그죠? 이 지문 말입니다.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 모든 피고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다음 합의부 사건을 심판하는 도중 청구의 감축으로 단독으로 된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죠? 요 지문도 정리하십시오. 심리하는 도중에 청구의 감축으로 합의가 단독으로 된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습니다. 계속 심판하지만 역의 경우 심리하는 도중에 청구의 감축으로 단독이 합의로 된 경우 감축이 아니라 이때는 청구의 확장이 되겠다. 그죠? 말을 바꾸면은 청구 확장해 가지고 단독이 합의로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한다. 근데 심리 도중에 청구의 감축으로 합의가 단독으로 된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아유, 오늘은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은 이걸 과연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천천히도 해보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빨리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속도로 하면 대충 진도를 맞출 수 있겠구나. 예, 감 잡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